볼게요. 부등식 적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1번 부등식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이걸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 밑에다 뭘 그리시면 표를 하나 그려야 되는데, 이제 저는 뭐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잘 그리십시오. 알겠죠? 네. 저는 뭐 별거 아닌데 좀 힘들겠네요. 고생하시고. 대충 자를까? 뭐 이 정도 대충 그리세요. 알겠죠? 칸이 뭐 좀 안 맞는데 아무튼 이런 표를요 4개 그리셔야 되거든요. 표 안 그려도 돼요. 네. 일단 보세요. 일단 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걸 제가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게 지금 2차 방정식이잖아요. 이거 2차 부등식이고, 그럼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의 차이는 사실 이거 y로 묶으면 2차 함수죠. 그죠? 이 2차 함수에다가 등호를 붙이냐 부등호를 붙이냐의 차이밖에 없거든요. 맞습니까? 그죠? 근데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이게 2차 함수 입장에서 보면 2차 함수의 x절편인 거죠. x축과 교점 x좌표. 맞아요? 맞아. 이걸 이용해서 부등식을 풀어나갈 거니까 잘 보세요. 자, 상황은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두 번째, 판별식이 0이거나,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얘기냐면,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지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시죠? 판별식이 0이라고 하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기 때문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우리는 뭘 구하고 싶냐면 요 부등식, 즉 0보다 크다 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0보다 크다는 건 이게 2차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y의 값이죠. y의 값이 0보다 크다는 거예요. y의 값이 0보다 크다는 건 x축 위에요, 아래에요? 네? 위에요. 네. x축 위. 처음에 위라고 하지 않았나? 그죠? x축 위쪽만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x축 위쪽에 뭐가 있어요? 지금 이거하고 이게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x축 위쪽에 있는 그래프는 지금 여기하고요, 여기하고. 맞아요? 여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x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죠. 다른 색으로 할게요. 잘 안 보이네요. 여기하고 여기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만들어내는 x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x의 범위만 보시면 베타보다 큰 거죠. 알파보다 작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가 뭐가 되냐면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은 여러분들이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해를 알려줘요. 그럼 그 그래프를 보고 해를 받아 적기만 하면 돼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냐? 절대 외워서 풀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그림 그리면 그림이 해를 알려주고 그걸 받아 적기만 하면 되고, 자꾸 이걸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릿속으로 그려져요. 그럼 2차 부등식 보자마자 그냥 해를 적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0보다 큰 부분을 보면 여기하고 여기에요. 여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도 안 되잖아요, 지금. 0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지금 뭐냐면 중근이니까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 베타 둘이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요 알파라는 값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게 해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해가 없습니까, 이게? 지금 모든 i가 다 어떤데? 0보다 크죠? 맞죠? 그래서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무수히 많다라는 말도 되는데, 사실 무수히 많다라는 말은 이제 잘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도 무수히 많아요. 얘도 무수히 많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해는 모든 실수. 이렇게 쓰시는 게 좋겠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글씨가 좀 작은가? 좀 키워줄게요. 잘 보이죠, 이제?
됐죠? 네. 자, 두 번째 부등식 적겠습니다. 두 번째 부등식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이거 4개만 그리면 되니까 거기 나와 있는 공간을 4등분해서 쓰시면 돼요. 알겠죠? 너무 작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넉넉하게 공간 드렸거든요. 알겠죠? 네. 자, 두 번째 거 해볼게요.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하고 매우 유사하거든요. 뭐나? 일단 좀 저만 편하게 해서 죄송하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은 세 가지입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판별식이 0과 같거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사실 그림도 똑같거든요. 다를 게 뭐가 없어요. 그냥 크다가 똑같잖아. 지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예. 그래서 그림도 다 똑같고 해도 거의 유사한데 이제 저 등호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 두 개를 비교할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이때는 만족하는 부분이 여기하고 여기죠. 아까는 X축이 빠졌는데 이번에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여기 포함이에요. 알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 전체가 다 포함인 거죠. 여기도 포함이에요. 여기도 여기 전체가 다 포함인 거죠. 아까 한 번 한 거니까 해를 쉽게 적을 수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뭐예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요.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요. 아까는 저희가 빠졌는데 이번엔 안 빠지죠. 그러니까 이때도 뭐가 되는 거냐면 해는 모든 실수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해는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죠? 네. 세 번째 부등식 적겠습니다. 크다 했으니까 이번에 뭐 해야겠냐? 작다 해야겠죠? 지금 왜 다 아래로 볼록이냐면 문제 보시면 제가 A 양수라고 해놨어요.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인 거 그래서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 하면 경우수가 몇 가지예요? 지금 12가지, 24가지죠? 네, 너무 길어지니까 음수인 거는 같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보고 양수인 것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표를 그릴게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판별식이 0과 같거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이렇게 세 개고 이때 각각의 그래프는 어렵지 않게 그리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이번에 0보다 작은 부분을 찾는 거죠. 0보다 작다는 것은 X축 위에요, 아래에요? 아래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아래를 보시면 되죠. 여긴 아래에 있냐? 두 번째 그림은? 없죠. 세 번째 그림은 아래에 있니? 없어요. 아시겠죠? 해를 바로 적어보겠습니다. 여긴 아래가 아니죠. 0인 거니까. 여긴 아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 X의 범위는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다 이렇게 얻어지죠. 그죠? 아래에 있는 부분이 없죠. 두 번째 그림은. 그럼 해가 있어요, 없어요? 해가 없습니다. 세 번째 그림 역시 해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좀 번거롭긴 하지만 제가 한 번씩 다 그려보게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차 함수의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이차 부등식을 못 풀 수가 없거든요. 그냥 그래프에서 읽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읽는 요령만 아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책들이 보면 막 2차의 계속 양수일 때 크다이면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외우게 시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그렇게 외워봐야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냥 그림 보고 읽어내는 건 한 번 잘 익숙하게 해놓으면 좀처럼 잊지 않아요. 아시겠죠? 예. 저도 고1 때 배워서 지금까지 그냥 써먹고 있는 거니까 알겠죠? 예. 네 번째 부등식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등호만 붙이세요. 이렇게요. 이것도 판별식 0보다 크다, 0과 같다, 0보다 작다 3개 있고요. 똑같은 그래프 계속 그리고 있으니까 이제 매끄럽게 잘 그릴 수 있죠. 벌써 네 번째 그리는 건데 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게 한 점이 있는 거예요. 오른쪽은 없고요. 그죠? 해 적어볼게요. 여기서는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겠죠? 이때는 x는 알파예요. 알파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잘 보세요. 굉장히 독특하지 않나요? 부등식의 해인데 마치 방정식의 해처럼 하나의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등식의 해라고 해서 항상 범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등식의 해도 값이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은 해가 없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2차 부등식을 풀려면 결과적으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지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뭘 하셔야겠어요? x의 편들을 알아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시도해야겠죠. 인수분해를 시도해서 x의 편이 쉽게 얻어지면 보통 이런 그래프예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도 근해 공식으로 실근이 얻어지면 이런 그래프입니다. 알겠죠? 근데 중근이 나오면 이런 그래프고요. 인수분해가 안 돼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판별식 써봤더니 음수예요. 그러면 x하고 안 맞는 그래프거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도 마찬가지로 해는 구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차 부등식은 뭐 가지고 푸는 거예요? 뭐 가지고 푸는 거야? 2차 함수의 그래프 가지고 푸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차 부등식은 뭐 가지고 푸는 거예요? 전원이 대답할 때까지 할 겁니다. 자, 2차 부등식은 뭐 가지고 푸는 거예요? 2차 함수 가지고 푼다고? 고맙습니다. 자, 2번 넘어갈게요. 2번 보시면 이 부등식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이 안 많이?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마3하고 마1 곱하면 3a가 나오죠? 이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나오잖아요. 여기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죠. 맞니?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건 확실한데 문제는 a가 3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상황, 이 그래프는 세 가지를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a를 모르니까. 맞냐?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는 이런 걸 그려볼 수 있죠. a가 3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만약에 a가 3하고 같다고 하면 얘가 중근 갖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맞아요? a가 3보다 크다고 하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해를 뭐라고 쓰는 게 맞냐면 a가 3보다 작을 때 지금 0보다 작다 해를 구하는 거죠? 0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 아니냐? 맞아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a부터 3까지인 거죠. 그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A가 3하고 같을 때 이때는 해가 있어요 없어요? 해가 없잖아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없잖아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아무것도 없죠? 맞아요? 이때는 해가 없습니다. 세 번째, A가 3보다 클 때 이때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3보다는 크고, 아이고 3보다는 크고 A보다는 작다. 이렇게 적으면 되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의 해는 그냥 그래프만 그리시면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프만 그리시면 누구나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문제들 나오더라도 어차피 A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답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 생각해서 풀 수 있겠죠? 실제 이런 문제들 나옵니다. 서술형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A가 이럴 때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초반이니까 지금 그래프를 그려드리는데 점점 그래프 안 그릴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를 그리는 작업을 머릿속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계속 이걸 시험지에다 그리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자, 2번 넘어가 볼게요. 2번 보시면 이것도 인수분해 되죠?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인수분해. A로 묶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 인수분해를 시도할 거 아닙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거 같아요? 안 되는 거 같아요? 안 되는 거 같죠? 제가 안 되는 거 같으면 뭐 써보라 했죠? 판별식. 아까 우리 뭐 했냐? 판별식 0보다 클 때, 판별식 0일 때, 판별식 0보다 작을 때. 판별식 써봐요. 얼마예요? 판별식 써봐. 얼마야? 마이너스 1. 4분의 D 써보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죠? 판별식이 음수죠? 판별식이 음수라는 것은 실근이 있다 없다? 없다. 실근이 없다는 것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X축하고 안 만나게. 근데 A의 부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A의 부호를 모르니까 사실 A 0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자, A가 양수일 때 그래프 머릿속으로 그려봐요. 그렸어요? A가 양수일 때 그래프 머릿속으로 그려봐요. 아래로 볼록인데 어찌해야 된다고? X축하고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이렇게. 맞습니까?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죠? 맞죠? 그럼 해가 뭐가 되겠어요? 모든 실수가 되겠죠. 혹시 그래프가 기억 안 날 것 같은 학생 옆에다 따로 그려놓으시고, 저는 안 그릴게요. 여기다 안 그릴게요. 자, 이번에 A가 음수일 때 해볼게요. 0일 때는 좀 이따 하죠. 자,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볼록이면서 안 만나야 되죠? 많이 안 많이? 위로 볼록이면서 안 만나야 되죠? 이렇게. 많이 안 많이? 그럼 0보다 큰 부분이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해가 없다. 이렇게 되겠고요. 세 번째, A가 0일 때. A가 0이라는 말은 그냥 좌변이 0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저게 0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무조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무조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제가 여기 앞에다 풀 거니까 앞에를 보세요. 알겠죠? 얘는 절대값 기호가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1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값의 정의로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간을 나눠야 되거든요. 알겠죠? 구간 쌤이 어떻게 나눈다고 했지?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맞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 있죠?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 있죠? 이게 사실 중요하다기보다는 막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못하는 거. 그러니까 질문하러 저한테 가지고 오잖아요, 문제를. 그럼 선생님이 절대값 만나면 어떻게 한다 했지?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든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요. 근데 왜 안 하냐? 그제서야 막 하는 거. 알겠죠? 예, 이런 것들을 제가 주로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지겨울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알겠죠?
존나 지겨우면 문제를 풀다 생각나겠죠. 아 맞다 그 새끼 그랬지 뭐 이러면서. 알겠죠? 어쨌거나 풀리면 되는 거니까. 절대값만을 0으로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일 때 지금 0이 되죠. 구간은 1보다 작을 때하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두 가지예요. 집중 안 해? 자, 첫 번째 x가 1보다 작다 라고 봅니다. x가 1보다 작으면 저 절대값이 음수로 풀릴 거니까 저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놈이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풀리겠죠. 맞냐? 잘 들어요. 중요하니까. 알겠죠? 네. 정리하시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인가? 맞아요? 이거 인수분해 되죠? 이렇게 많이 안 많이? 이렇게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뭐 계산 맞겠죠? 네. 자, 이 부등식에 해 써볼까? 에? 어디서 배운 거죠, 그거? 어디서 배운 거죠?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알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자, 이 부등식에 해 얘기해볼까? 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맞아요? 0보다 크다고 했죠? 그럼 이쪽하고 이쪽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고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외우기 많이 가르치거든요. 근데 교육과정에서 뭘 원하냐면 식을 보면 그래프가 떠오르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고2 이상을 받아봤을 때 이렇게 외워서 푸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니야. 알겠죠? 나중에 3차 방정식 보면 3차 함수가 떠올라야 되고 4차 방정식 보면 4차 함수가 떠올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외워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교정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 그냥 얘를 보면 무조건 그래프 떠올리세요. 그럼 그래프가 야 이게 답이야 이게 불러주거든요. 그럼 그냥 받아 적어요. 알겠죠? 알겠죠? 네. 저 친구처럼 저거 외웠을 때 어떤 부분이 위험한 게 생기냐면 이런 게 생겨요. 여기 A 같은 게 곱해져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외운 대로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고 썼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A가 음수예요. 앞에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으면 그런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보면 그럼 A의 부호가 뭐지? 바로 생각을 하게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 접근하는 게 처음엔 느린 것 같아도 나중에는 이 그래프가 그냥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에 하나도 안 느려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럴 때 이게 해인 거니까 얘와 얘의 공통범위를 써야 한다고 했죠? 맞냐? 공통범위가 뭐죠? 이 정도는 수식도 안 그리고 할 수 있는데 그려보자 한번.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저게 지금 1보다 작다예요? 맞아요? 두 번째 건 뭐예요?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보다 작다예요. 맞아요? 그럼 실제 공통범위 여기밖에 안 되죠? 맞냐? 예. 최종적으로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게 하나 나와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요게 3x 마이너스 3 이렇게 풀리고요. 마삼 사라질 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5x 그러면 0보다 크네요. 얘 인수분해 더 쉽죠? 맞죠? 자, 이거 그래프 그려보시면 어떻게 그려집니까? 아래로 블록인데 0하고 5 이렇게 그려지죠? 크다라고 하면 이쪽 얘기하는 거죠? 맞냐? 그러니까 x는 0보다 작거나 또는 x는 5보다 크다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럴 때 이렇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공통범위를 구해야 되죠. 공통범위는 뭐예요? 안 그려봐도 알겠지 않냐? 1보다 크다야 크다. 크다의 공통범위 크다 5가 더 큰 값이죠. 그래서 공통범위는 뭐예요? x가 5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혹시 이게 동의 안 되는 학생은 이거 그려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마찬가지로 1번, 2번에서 이 부등식의 해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5보다 크다 이게 되는 거고 이거 니네 잘 들어. 내가 지금 답안을 작성할 때 일부러 굉장히 성심성의껏 써주고 있는데 지금 서술형 평가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죠. 고등에선 지금 현재 40%입니다. 근데 앞으로 100%까지 확대한다고 해요. 객관식으로 찍을 수 있는 문제 일단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서술형으로 부분 점수를 챙기셔야 되는데 저처럼 풀이 쓰시면 감점 당할 일이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풀이 유심히 보시고 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좋습니다. 3번 보시면 2차 부등식에 해가 주어져 있어요. 맞아요? 맞죠? 네. 2차 부등식에 해가 주어져 있는데 이걸 보고 지금 여기 크다 이거 보이시죠? 맞아요? 근데 해를 보면 이렇게 사이가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의 사실만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A가 음수다 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동의하세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아무튼 다 옮기면 2차 함수 될 거 아닙니까?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만약에 A가 양수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맞아요? 근데 2를 왼쪽으로 옮기면 어쨌거나 0보다 크다인 거잖아요. 0보다 크다 하면 범위가 어디가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죠? 맞죠? 그래서 이 값을 알파, 이 값을 베타라고 보면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왔죠? 그죠? 해 모양을 보면 이렇게 사이사이로 나왔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가 음수여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니까 알파와 베타 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내가 지금 A가 양수인 상황이고 내가 지금 A가 음수인 상황인데 이 상황은 불가능하고 이 상황은 가능하다 라는 거니까 이것만 보고 아 A 음수구나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림을 제가 그려놨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알파 베타. 요 알파 베타가 의미하는 게 뭐죠? 이건 부등식의 해잖아요. 알파 베타는 방정식의 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 보고 뭘 할 수 있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 요놈이 0보다 크다 인데요. 이거를 등호로 바꾸면 즉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의 해가 지금 뭐냐면 저 알파 베타인 거죠. 맞죠? 근데 이 알파 베타가 사실상 뭐겠냐? 알파는 얘겠고 베타는 얘일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요 놈의 값들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근과 기수의 관계를 이용해 접근하는 학생들 많거든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알파와 베타라는 건 어쨌거나 누구의 값이에요? x의 값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라는 놈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거 가지고 원래 방정식 만드는 방법 어떻게 만들어요? 왼쪽으로 2를 이항합니다. 이렇게 되죠. 맞죠?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2 됩니까? 맞아요? 최종적으로 어떤 게 얻어지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게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죠? 요거의 해가 이거라는 사실 동의하시죠? 다만 요 방정식과 요 방정식은 완전히 같지 않은 게 얘는 2차항의 개수가 a고 얘는 2차항의 개수 1이잖아요 지금 안 써있지만. 맞아요? 그럼 얘를 a로 만들어주면 되죠. 양변 a를 곱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쓰시면 요 방정식과 요 방정식은 완전히 일치하는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따라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 b라는 놈이 마이너스 2a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a의 제곱 마이너스 2라는 놈이 마이너스 a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맞냐? 이거 풀어볼게. 이거 풀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라서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되니까 a는 1 또는 마이너스 2 나오거든요. 근데 2를 버려야죠. 왜? 근데 처음에 a가 음수인 거 알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럼 b는 얼마가 되겠어요? 4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풀이하시면 돼요. 이게 훨씬 편한 방법이에요. 근과 관계 쓰시는 것보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이 근을 알았을 때 우리가 방정식을 만들 수 있거든요.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이항에서 무리수 부분만은 오른쪽에 놔두고 혹은 허근 나오면 허수 부분만 오른쪽에 놔두고 양변 제곱하면 원래 2차 방정식의 모양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2차의 개수만 맞춰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꾸 만지지 마. 그럼 더 그러지 않나?
저도 앞에다 문제를 풀 때 최대한 성심성의껏 작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실 때 이렇게 작성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네. 잘 보고 이거 잘 흉내내서 답안을 작성하는 훈련을 미리 하시기 바래요. 감점 있으면 와서 제 멱살 잡으세요. 아시겠죠? 네, 저처럼 쓰시면 감점 없으니까요. 이 문제 좀 어렵지 않나요? 안 어려운가요? 네, 이 정도 수준이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 중간, 기말고사를 보시면 평이한 수준의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걸 알겠죠?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 수준의 문제. 이걸 못 맞추면 3등급 언더예요. 4, 5, 6, 7, 8, 9 아시겠죠? 이걸 맞추면 한 3 정도?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걸 맞추셔야 1 딸 수 있는 거죠. 다 적었나요? 2번 볼게요. 방금 저한테 배웠으니까 이제 이것도 얘하고 얘를 보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얘기해봐. A가 양수. A가 양수예요. 자 봅시다. 볼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차피 50% 확률이니까. 자 A가 양수라고 하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0보다 작다 해이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여기를 제가 알파 베타라고 잡으면 이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맞죠? 사이사이로. 근데 큰 거보다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이 해가 아닌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저 그림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인데 이러면 해가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A가 음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이렇게 위로 볼록이다 라고 하면 0보다 작다니까 여기잖아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럼 X는 알파보다 작고 X는 베타보다 크다. 즉 이게 지금 A가 음수일 때의 그림인데 이게 지금 타당한 거죠 해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를 보고 뭘 바로 알아야 되냐면 A가 음수구나.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면 제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니까 딱 보자마자 A 음수네 라는 거 바로 알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도 그랬지만 A의 부호는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결정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방정식으로만 접근하고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저기서 어떤 게 맞는지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부등식의 해의 양 끝값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학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학생들의 걸르기 위해서 만든 문제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방정식으로 부등식 풀면 안 돼요. 알겠죠? 어쨌거나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보조적인 어떤 도움을 받아야만 정확한 풀이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풀어볼게요. 자, 일단 저 그림 보고 A가 음수라는 사실은 알았죠? 그죠? A가 음수라는 사실이 알았는데 이 알파 베타가 사실 정확히 뭔지도 알죠? 알파가 뭐예요? 1이지 않나요? 지금 이거 해 비교해 보시면 맞아요? 베타는 뭐예요? 5죠? 그죠? 이것도 2차 방정식 그냥 작성할 수 있죠. 사실 부등식이지만 맞아요? 해가 이렇게 나오려면 어찌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잖아요. 그 음수로 양변을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한번 바뀐단 말이죠. 이게 0보다 작다, 이게 0보다 크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x-1, x-5 이런 형태의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는데 이걸 부등식으로 처리하면 이렇게 0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야 맞아요. 이걸 나타내는 여기가 이제 1, 5를 넣었을 때 이걸 나타내는 애는 얘죠. 얘 맞나?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 이거 같아요. 예. 0보다 크다. 왜냐면 지금 A를 포함해서 그린 거거든요. 자, A 곱해볼게요. 전개해서. 자, 이 상태에서 전개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양변에 A를 곱해야만 원래 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양변에 A를 곱하는데 AX의 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5A라고 적으면 이렇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맞죠? 이해되시죠? A가 음수니까. 그래야 원래 저 식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0보다 작다라고 해서 여기다 0보다 작다라고 쓰고 시작하면 이상하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시겠죠? 예. 그러면 얘가 뭐 같아야 되죠? 저 식하고 일치하는 거니까 b가 마이너스 6a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c는 뭐인 거예요? 5a인 거죠. 됐습니까? 지금 문제에서 뭘 물었냐면 a 플러스 b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x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놈의 해를 물었거든요. 이거 뭐예요? b가 마이너스 6a니까 마이너스 5a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 다음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0a 아니에요? 저만 계산하고 있습니까? 자, 얘는 뭐죠? 0 아닙니까? 얘가 마이너스 5a이고 얘가 5a니까 그죠? 이렇게죠. 자, 여러분들은 양변을 뭘로 나누고 싶습니까? 마이너스 5a로 나누고 싶지 않나요? 양변을 마이너스 5a로 나누고 싶죠? 이때 마이너스 5a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예요. 왜?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5a는 양수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있다고 해서 음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a 자체가 부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알겠죠? 마이너스 5a가 양수라서 양변을 마이너스 5a로 나눠서 x의 제곱 플러스 2x 맞나요? 이렇게 써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왜냐? 마이너스 5a라는 놈은 양수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양변을 같은 양수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여기 마이너스만 보고 자꾸 음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a 자체가 지금 음수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됐죠? 그럼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은 사실 이 식인데 얘를 봐도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요?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제가 늘 말했어요. 아래를 볼록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이고 여기가 0이겠죠?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여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등식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위의 문제도 그랬지만 이 아래 문제도 부등식을 그냥 단순히 방정식으로 양 끝값만 가지고 접근한 학생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디자인이 된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등식 만나면 항상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함께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꼭 생긴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그냥 2차 방정식처럼 양 끝값을 가지고 문제를 풀거든요. 그렇게 풀어도 10문제 중에 한 6, 7개 풀려요. 그래서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이제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 그래프를 꼭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넘어가도 되겠죠? 이제 이 이후는 그냥 다 문제 푸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풀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못 풀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푸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집어넣은 거니까 저와 함께 풀어보게요. 아시겠죠? 알겠죠? 네, 풀어봅니다. 연립부등식이잖아요. 연립부등식은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그 부등식의 공통 범위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얘를 1번식이라고 하고 얘를 2번식이라고 해서 풀어보죠. 어쨌거나 그래프를 그리려면 x절편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꼭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식을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된가요? 많이 안 많이? 맞죠? 자, 이제 머릿속에 그래프 띄워보세요. 저 이제 그리지 않을 겁니다. 머릿속에 그래프 띄웠나요? 머릿속에 그래프 그렸어요? 자, 이제 해 불러봐, 재엽이가. 해 불러보라고. 이 잠시만까지 필요한가? 유민이가 불러볼까? 자꾸 그러면 계속 너한테 물어볼 거야. 알았어? 현수 불러봐. 진짜 왜 이러니? 동윤아 얘기해봐. 저 부등식에 해. 응. 응. 응.
너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그래프 띄워서 했어? 혹시 전에 외운 대로 하진 않았어? 그래프 띄워서 했어?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저거? 맞게 했는데요. 맞게 했는데 이제 그래프를 자꾸 그리면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그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이렇게 x축을 머릿속에 띄워요. 그리고 이 참수는 아래로 볼록하죠? 아래로 볼록한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4가 될 때 0이 되니까 그때 x축하고 만나야 돼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4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맞아요?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했는데 이 전체의 값은 이게 이차 함수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이게 y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x축의 위쪽을 보셔야 되니까 이쪽하고 이쪽이 되게 하는 x의 범위를 쓰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할 수 있겠니? 이번에 진짜 물어봅니다. 한번 했기 때문에 알겠죠? 알겠죠? 두 번째 걸 인수분해 하시면 아마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요 부등식의 해는 세용이가 불러줄 거예요. 마이너스 3보다 응. 크거나 응. 같고 응. 4보다 작거나. 그렇죠.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대답하는 학생들은 막 눈알이 막 굴러다녀요. 알겠죠? 뭔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해되세요? 바로 해 부를 수 있겠어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찾는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얘하고 얘의 공통범위를 찾아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공통범위를 찾기 위해서 수직선을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x라고 하면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요. 맞나요? 그죠? 자, 두 번째 색깔 다르게 할게요. 잘 보이시라고.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3과 이거 너무 큰데? 너무 굵은데? 마이너스 3부터 잘 봐요 이건. 잘 봐. 여기 겹치죠? 겹치죠? 한 개의 숫자가. 그러니까 얘 해는 뭐가 되냐면 여기 일단 이 부분 겹쳐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되고요. 누구도 되는 거예요? 4도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부등식의 해라고 해서 꼭 답이 범위로 나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값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수직선을 그려서 판정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잘 안되면 무조건 수직선 그려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뭐 이 정도 요령은 있겠죠? 이 조건과 이 조건 서로 다른 조건이죠? 그림 그릴 때 높이 다르게 그리세요. 알겠죠? 그래야 공통범위가 잘 보이니까. 알겠냐? 알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줄 아는가 모르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2차 부등식의 해를 돌아가면서 물어볼 거예요. 알겠죠? 그림 없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돼요? 다 적었어요? 네. 넘어갑니다. 자, 2번도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예요. 얘들 다 쉬운 문제예요. 실제 고등 시험에 나오면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첫 번째 요거 1번식이라고 하고 요거 2번식이라고 할게요. 1번식 인수분 해보면 아마 x-1, x-6 이렇게 될 것 같죠? 아니야마니 맞죠? 요 부등식의 해는 현수가 불러줄 거예요. 현수 불러봐야 돼. 현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일단 좀 넘어갑시다. 승규가 불러봐. 그쵸. 그지음이날 다음 네 차례야. 알겠지? 자, 그림 그려보시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6보다 같거나 같다를 알 수 있어요. 이거 머릿속으로 안 그려진 학생들은 꼭 머릿속으로 그려지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왜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한 것까지 다 그림 그려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알겠냐?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띄우는 연습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고2, 고3 가면 수학 잘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두 번째 거 인수분해 하시면 뭘로 되죠? 마오하고 뿔기로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유민이가 해 불러봐 이거. 응. 응. 그렇죠. 5보다 작아요? 커요? 네. 맞죠?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저거 한 번 더 물어봐야겠는데. 유민이가 할 줄 알겠냐? 할 줄 알겠어? 응. 이거 꼭 하세요. 꼭 배워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1학년 과정에서 저한테 배우는 것 중에 좀 유용한 게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니까 꼭 배워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공통범위를 찾기 위해서 X축 잡고요. 확실히 아까보다 풀이가 줄었죠. 이렇게 푸니까. 그러지 않나요? 네, 1보다 작다. 그리고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x가 5보다 크다는 이렇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공통범위를 보시면 여기하고 맞아요? 여기 이쪽인 거죠. 그죠? 따라서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혹은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 왜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가고 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는지 아시죠? 여기 마이너스 2가 빠졌기 때문에 공통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부분부터입니다. 여기 지금 6이 들어가 있죠? 그죠? 공통범위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입니다. 이해되시죠? 문제 번호가 좀 이상하네요. 1, 2, 3인데 또 1, 2, 3, 4군요. 네. 미안합니다.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사실상 4, 5, 6, 7일 것 같은데. 그죠? 네. 자, 두 번째 문제 봅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런 것들은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학생들도 있긴 한데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이런 거 배웠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절대값의 기하학적인 의미에서 무슨 뜻이라고 했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a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이 i의 범위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그냥 바로 쓸 수 있다고 했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저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이걸 그냥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방금 배운 사실을 이용해서 어떻게 쓸 수 있겠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네. 그래서 사실 절대값이 8보다 작다는 것은 실제 의미가 뭐냐면 이 숫자가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얘를 보자마자 사실상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요. 이러면 부등식이 두 개 생기죠. 이렇게 한 개를, 이것도 일종의 연립부등식인 거거든요. 한 개를 풀어야 되고 또 이렇게 한 개를 풀어야 되죠. 이해되시죠? 1번식을 정리해 보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은 없어질 거니까 이게 0보다 크다. 즉 x 곱하기 x 마이너스 6 얘가 0보다 크다거든요. 재혁아 해 불러봐. 네. 해. x는 0보다 x는 0보다 작고 그리고 x는 6보다 크다. 그렇죠. 근데 0보다 작고 6보다 큰 수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0보다 작거나 6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0보다 작으면서 6보다 큰 수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잘했는데 거기를 고가 아니고 거나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두 번째 거 해볼게요.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8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맞나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8과 2로 인수분해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승규 해 불러봐. 네. 그렇죠. 어때요? 안 그리고 되죠? 금방? 금방 되죠? 네,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림 그려봅니다. 이렇게 X축이 있는데 하나는 0보다 작거나 이게 지금 1번식의 해죠. 6보다 크다. 얘고요.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2부터 8까지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통 부분이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오죠. 이 둘 다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요거 하고 x는 6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되셨나요? 됐죠? 됐죠? 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 약간 좀 독특해요. 해를 미리 알려줬어요. 그죠? 네. 왜냐면 얘는 확정 개수라서 우리가 해를 확정할 수 있는데 얘는 미정 개수라서 그래서 해를 확정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얘가 보니까 인수분해는 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A, H를 몰라서 그렇지 어쨌거나 인수분해해서 식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생각 들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식을 1번식, 아래 있는 식을 2번식 하겠습니다. 자, 1번식은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8로 인수분해 되나요?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해가 쉽게 확정되죠. 얘는 2부터 8까지 이네요. 두 번째도 제가 인수분해 될 것 같다는데 실제 되는지 봐야 알겠죠? 얘가 2하고 마이너스 a로 하면 인수분해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a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아이는 해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죠. 이거 본 적 있죠, 저랑. a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와 a가 마이너스 2와 같은 경우와 a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경우 세 가지가 존재할 수 있죠. 근데 그 세 가지 다 보실 필요 없이 뭐가 나와 있냐면 이 부등식에 해가 나와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경계 중에서 5라는 숫자는요 없거든요. 지금 없죠? 그럼 얘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5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말 이해하시죠? 제 말 이해하시죠? 이게 지금 부등식의 경계잖아요. 근데 여기는 2하고 8이 있죠? 여긴 마이너스 2하고 a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게 5가 없기 때문에 이 a가 바로 뭐일 수밖에 없어요? 5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저 해를 보고 여기서 바로 그냥 a가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가 되는 거죠. 자, 얘를 수직선을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는 2부터 8까지고요.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예요. 그래서 여기가 공통범위로 나왔던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공통범위에서 뭐도 알 수 있죠? b의 값이 얼마라는 거? 2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네. b부터 5 사이잖아. 근데 구해보니까 2부터 5 사이죠? 그러니까 b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a가 5이고 b가 2라는 사실을 다 구했습니다. 됐니? 됐죠? 넘어갑니다. 자, 3번입니다. x에 관한 부등식 요놈의 해가
연립부등식에 해에 포함된다. 이때 양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고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부등식 보시면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어요? 안 되게 생겼어요? 되게 생겼어요? 안 되게 생겼어요? 되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4A와 A에 곱이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그냥 인수분해 쓰면 X-A, X-4A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냐 안 맞냐? 맞지? 세용이 이 부등식에 해 불러봐. 네. A보다 네. 네. 4A보다 맞아요? 이거 판단하실 때 이거 읽었어야 돼요. 만약에 A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였다라고 하면 4A가 더 작은 값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양수 A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서술형 답안을 작성한다고 하면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쓰겠어요. A가 양수니까 이렇게 나온다 라고 써놔야 채점하시는 분이 A가 양수임을 확인해서 해를 이렇게 확정했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뭐 어쨌거나 해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주어진 연립부등식을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죠? 많이 안 많이? 맞죠? 요것도 1번, 요것도 2번 해서 풀어볼게요. 1번 부등식 풀어보면 어떻게 인수분해 되죠? 마사하고 마오로 되나요?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럼 해 바로 써보면 뭐 나오죠? x는 4보다 작거나 또는 x는 5보다 크다 이게 나오고요. 두 번째 부등식은 x-2하고 x-5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놈의 해도 바로 써보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거나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맞나요? 자, 이제 이놈의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해봅니다. 이렇게 x를 그어가지고 하나는 4보다 작다 그리고 5보다 크다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5를요 5의 이 동그라미를 제가 좀 이렇게 크게 쓸게요. 왜 이렇게 크게 쓰는지 좀 이따 보시면 알아요. 알겠죠? 자, 이제 두 번째 해를 표시하고자 하는데 제가 하나는 2보다 작거나 같고 또 하나는 뭐가 돼 있죠? 5보다 크거나 같다 돼 있죠? 그러니까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아까 너무 작게 하면 색깔 칠하기 좀 힘들죠?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5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분이 이렇게 겹치는 거죠. 그럼 공통범위는 여기하고 여기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하다. 잘 들어. 공통범위 읽어볼게. 왼쪽은 뭐냐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죠. 오른쪽은 뭐예요? x가 5보다 크답니다. 왜냐면 이 녹색 부등식에서는 5가 안 들어가죠. 이거는 5가 들어가죠.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 안 들어가면 공통범위니까 그냥 안 들어가는 거죠. 등호 붙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직 문제를 다 푼 것은 아니고요. 오른쪽으로 이어서 풀게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연립부등식 해를 도시해보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다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맞죠? 근데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첫 번째 부등식 해는 이거거든요. 얘가 요 해에 포함되려면 이 그림이 어디 들어있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들어있거나 맞죠? 혹은 동시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이에요. 이런 식으로 들어있으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맞냐? 그럼 경계에서의 값을 읽어내면 되니까 어차피 4A는 A보다는 크잖아요. 양수니까. 그러면 이거의 대소관계를 보셔야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뭘 봐야 돼요? 여기에 대소관계를 봐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A는 4A가 2보다 작으면 돼요? 같아도 되죠. 같아도 됩니다. 4A가 2가 되더라도 이 노란색 범위는 이 흰색 범위 안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A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자, 여기서 풀어봅니다. 여기서는 이런 거죠. 여기서도 A가 5가 돼도 됩니다. 맞죠? 네.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쓸 수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1점 감점 당한 학생이 있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A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걸 안 쓰면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지만
2분의 1보다 작은 모든 실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에 위배된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감점을 하진 않는데 이것도 감점 요인이 돼야 알겠죠? 예. 이거 안 쓰면 대점 7점이었으면 6점 받는 거죠. 알겠죠? 예. 아마 이제 서술형 비중을 확대하고 서술형 채점이 보편화되면 나름대로 서술형 채점 기준을 확립할 거예요. 서술형의 단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실력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주관적인 요소가 좀 개입돼서 어떤 선생님은 똑같은 걸 가지고 2점 감점하고 어떤 선생님은 3점 감점하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동일한 점수가 감점되게 할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 쓴 학생, 이거 안 쓴 학생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문제 풀만한가요? 지금 여기 부등식 풀어보면서 뭘 느끼냐? 부등식의 서술형 되기 참 좋지 않냐? 부등식의 서술형 되기 참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부등식 문제 가지고 서술형 내기가 너무 좋아서 부등식이 거의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의 단골손님으로 부등식, 2차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 미정결수 포함한 연립 2차 부등식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좀 자신이 없는데 라고 하는 학생일수록 연습을 더 해서 자신있게 만들어야 돼. 이게 지금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4번 보겠습니다. 4번만 보고 잠깐 쉴 거예요. 좀만 힘내줘요. 알았지, 현수야? 지금 아마 아파서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좀만 참읍시다. 나머지 멀쩡한 눈까지 좀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가우스 X 기억나죠? 가우스 X 기억나죠? 이거 기억나죠? 동일 뭐라고? 가장 가까운 정수입니까? 가장 가까운 정수인가요? 아무튼 정수라는 거 기억했어요. 박수. 훌륭한 학생이에요. 가우스의 제일 중요한 말은 정수란 말이거든요. 잘했어요. 제일 중요한 말 기억했어요. 다만 가장 가까운 정수라고 정의하진 않아요. 나는 가우스 X의 정의를 알고 있다. 손. 자, 여러분들이 가우스 X의 정의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죠. 말 자체가 어려워요. 책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놓고 사실 가우스 X라는 표현 자체는 좀 없어졌어요. 저도 옛날 사람에서 계속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가우스라는 수학자 이름 때문에 얘를 어려워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교육과정 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최대 정수 X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최대 정수 X. 얘의 정의가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이렇게 정의하니까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넘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쉽게 바꿉시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면 좀 말이 길어지긴 한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훨씬 편할걸요? 맞아요? X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인 거예요. 맞아요?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얼마죠? 1.5의 왼쪽에 있는 정수 중에 제일 큰 거란 얘기죠. 맞아요? 1이죠? 그치? 세영아 이거는? 그렇죠. 항상 왼쪽이에요. 알겠죠? 이거 0이라고 하면 미친놈인데 알겠죠? 항상 왼쪽에 있는 정수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냐? 네. 그래서 얘 자체는 그냥 정수이기 때문에 얘가 정수라는 사실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자, 일단 봅니다. 1번 가우스만 나오면 막 그냥 어려워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 가우스 X 자체 하나의 문자로 보잖아요. 저게 인수분해가 가능해 보이는데 동의하세요? 맞아요? 여기가 가우스 X와 가우스 X의 곱이겠죠 그냥.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뭐가 될 거냐면 가우스 X 마이너스 1 가우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지 않나요? 아니야 많이. 따라서 이 가우스 X라는 놈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 거죠. 맞지? 근데 이 가우스 X가 0이라는 건 뭘 뜻합니까? 실제 X는
실제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는 걸 뜻하지 않나? 맞아 안 맞아? 요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는 가우스 시험에 1 나와요. 왼쪽에 있는 최대 정수니까. 제 말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제 말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맞죠? 그럼 가우스 x가 2가 나왔다는 건 뭘 뜻하죠? 실제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는 걸 뜻하죠? 맞냐? 이 두 개를 합쳐서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어렵죠? 안 어렵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돌아간 건데 사실 이렇게 보고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가우스 x의 값이 1과 2가 나온다는 것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은 실수라는 얘기죠. x가 되지 않나? 네, 굳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그냥 바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두 번째 문제를 풀 때는 바로 써보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도 됩니까? 돼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자, 두 번째. 제가 아까 1번에서 어떻게 풀었나요? 저 가우스 x를 그냥 하나의 문자로 보고 풀었죠. 얘도 그냥 하나의 문자로 보면 제 생각에는 인수분해가 가능해 보이는데 근데 익숙하지 않을까봐 지금 제가 다 써드린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될 것 같지 않나요? 맞죠? 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 가우스 x가 들어있다고 해서 부등식의 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렇게 여기가 가우스 x인 거죠. 그냥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4인 거 아니에요. 0보다 작다니까 여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가우스 x의 범위는 이렇다라고 보면 되죠. 맞아요? 여기까지 풀고도 뭘 어쩔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놀라운 거죠. 자, 여기까지 풀었으면 제가 아까 가우스 x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했죠? 정수.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정수는 뭐밖에 없습니까? 1 아니면 2 아니면 3밖에 없죠. 4는 안 됩니다. 맞죠? 제가 다이렉트로 답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그럼 x의 범위는 이렇게 나오겠나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실수는 가우스를 씌웠을 때 1 아니면 2 아니면 3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되셨죠? 여기까지 하시면 2차 부등식에 등장한 내용까지 우리가 다 한 거예요. 다 한 겁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쌤 이제 다음 챕터까지 숙제가 나간 건데요. 다음 챕터까지 숙제가 나간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시면 별로 안 쉬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 요 세 가지는 완전 분리가 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네, 완전 분리가 잘 안 되는데 이거를 분리하는 문제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앞에서 이제 아직 2차 함수 안 배웠으니까 2차 부등식 안 배웠으니까 이러니까 분리가 잘 되는 문제만 앞에 냈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쉬운 문제들만 지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2차 부등식까지 다 배웠죠. 그럼 이제 분리가 안 되는 문제를 막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내고 있던 어려운 문제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단원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단원을 잘해야 실제로 앞단원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나 이런 것까지 잘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문제만 가지고 내가 이걸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알겠죠? 왜 이렇게 짜증나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정상의 문제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차피 주말 통해서 숙제하시면 되니까 월요일까지 숙제를 해오시는데 잘 모르는 건 놔두세요. 저랑 같이 풀면 되니까. 알겠죠?